네, 개념원리 255쪽에 26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개념원리 책에 보면 251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BC라는 세 변의 길이를 뭐 몇 대 몇으로 똑같이 이렇게 뭐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들을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고요, 여기 대 여기도 m 대 n, 여기도 여기도 m 대 n,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찍어가지고 그 내분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겉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264번 문제는 이런 내용인데 내분이 아니라 외분으로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외분에 대해서도 역시 일정한 비율이라면 지금 2대 1이라는 똑같은 비율로 AB의 외분점, BC의 외분점, CA의 외분점을 구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세 점을 잡으면 그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나, 자, 요거나 아니면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이것도 우리가 동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푼다면 아주 쉬운 문제죠. 그냥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2,1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요게 x좌표, 얘가 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y좌표, 요렇게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얘가 1이 돼야 되겠고, 그쵸? 요거 풀어주면 A값, B값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했다. 그럼 A 플러스 4가 6이 되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2가 3이 되는 거니까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265번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A점이 2,3이고요. B점이 0,4인데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M 값이 더 커요. M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찾으려는 이 Q라는 점은요. Q라는 점은 A에서부터 더 멀어요. B하고 가깝고요. 그쵸? 그러니까 외분점이면 이 직선상에 어딘가 있을 텐데 B하고 더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영역 중에서 Q가 생겨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B랑 더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쯤에다가 Q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Q가 있다라고 하면, 자, 원점이 이제 5니까 OAQ라는 삼각형이 등장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5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OAQ라는 삼각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 OAQ라는 삼각형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삼각형 OBQ 하고요. 삼각형 OAB를 합쳐놓은 삼각형이죠. 보이죠? 요 작은 놈과 요 큰 놈을 합치면 OAQ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밑변을 여기로 보면 되잖아요. 요 4짜리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2가 되죠. 그럼 얘의 넓이는 4짜리입니다. 그쵸? 넓이가 4짜리 삼각형이에요. 얘의 넓이가 4예요. 근데 이놈의 넓이가 16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얘는 12라는 넓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OBQ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12가 돼야 됩니다. 이쪽이죠. 12짜리 넓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OBQ라는 삼각형도 OB를 밑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가 높이가 되죠. 요게 높이가 되는데, 그럼 이 높이가 얼마여야 넓이가 12가 될까 생각해 보시면 4 곱하기 6 나누기 2 해야지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Q라는 점에 요 그림에서 이제 이 M 대 N이라는 요 비율은 사실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Q라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6컴마가 된 거잖아요. Y좌표는 뭐 구해봐야 되겠지만 X좌표가 마이너스 6컴마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ABC라는 점들의
X좌표만 봐도 이게 몇 대 몇의 외분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A라는 점에서부터 Q라는 점까지는 X좌표가 얼마 차이 나냐면 8 차이 납니다. 그죠? 8 차이. 그지? 얘는 플러스 2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X좌표가 8만큼 차이 나요. 그죠? 그런데 B라는 점의 X좌표와 요 Q라는 점의 X좌표 사이에는 얼마 차이 나냐면 6 차이 나죠. 이 길이의 비율이 그대로 M 대 N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 대 6 간단히 하면 4 대 3 비율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고 M 대 N의 비율은 4 대 3이다. 따라서 M분의 N은 4분의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66번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ABCD가 등장을 했는데요. 세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일단 그 둘레 길이가 6루트 5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더했을 때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3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나머지 두 개가 또 3루트 5가 되면서 다 더해가지고 6루트 5라는 둘레 길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3루트 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요. X좌표가 4 차이 나고 Y좌표가 2 차이 나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20, 2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BC가 얼마가 돼야 돼요? BC가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3루트 5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BC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얘가 루트 5니까 요 양변 이렇게 제곱시켜버리면 BC 제곱이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BC의 제곱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자, B랑 C니까요. X좌표 2차이 제곱. Y좌표는 K-1 제곱. 얘가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5인데 그게 5랑 같으니까 쫙쫙 지워지고 K-2가 0이라서 K 값은 0 또는 2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그러면 K가 0인가 2인가 이제 요게 고민이 돼요. 근데 요것을 어떻게 해보면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A점, B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만약에 K가 0이라면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C점을 그려놔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C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 딱 D점 찍고 이렇게 그어주면 평행사변형 예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C점이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평행사변형 만들어졌으니까 D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런 데서 D점의 좌표를 쉽게 찾는 방법은 여기의 관계와 여기의 관계가 똑같아 라는 걸 이용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요 B에서 C를 비교해 보면 X좌표는 2 커졌고 Y좌표는 1 작아졌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X좌표는 2만큼 커졌을 거고 Y좌표는 1만큼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D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C점을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D점은 1,2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얘가 이 문제의 답이고요. 그럼 얘는 왜 안 되냐? K가 2라고 생각을 해보면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죠. 그럼 2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놓이게 돼요. C가 이렇게 선분 AB에 C가 걸치게 돼요. 이건 평행사변형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죠. 그쵸? 네, 그래서 C점은 지금 평행사변형의 한 꼭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1,2가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267번 문제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A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AB라는 선분의 중점이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글로만 써져 있으면 복잡해 보이고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점이 3,0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B점의 좌표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중점의 좌표를 찾는 공식을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A에서 이 중점까지의 변화량이나 그 다음에 이 중점에서 B까지의 변화량이나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가 지금 7에서 3으로 4만큼 줄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4만큼 줄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좌표는 5에서 0으로 5만큼 줄었죠? 그럼 다시 한번 5만큼 줄어서 이렇게 B점의 좌표가 정해질 거다. 그쵸? 자, 그리고 C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잠깐 잡으면 지금 무게중심의 좌표가 3,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C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7 더하기 7 빼기 1 더하기 A, 3분의 5 더하기, 5 빼기 5 더하기 B. 요렇게 되겠죠, 무게중심이. 근데 그 무게중심이 지금 3,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계산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A 값은 몇이어야 되냐면 3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B 값도 3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C점의 좌표가 3,3이다 라고 구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얘네 둘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P라고 불러볼게요. 요 점을 P라고 부르면 P점의 좌표, 자, 내분점 공식 한번 쓰면 끝나겠네요. 2대1 내분이니까요. 2 플러스 1분의 6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3, 6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결국 P점의 좌표는 3분의 5, 3분의 1 이렇게 찾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268번 문제입니다. 자, 정삼각형이 등장을 했고요. 꼭지점의 A 좌표가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1,4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중심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성질 중에서 첫 번째 2대1의 내분이라는 성질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A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이게 이 삼각형의 중점이잖아요. 중선이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중선을 2대1의 비율로 쪼개는 것이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죠. 뭐 두 번째 성질은 6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고, 그럼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 1,4니까요.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도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점과 G점의 길이 선분 AG를 구해보면 X좌표 길이의 차이가 4고요. Y좌표 길이의 차이가 2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루트 20, 2루트 5가 됩니다. 2루트 5. 자, 그럼 이 윗부분이 2루트 5면 이 아랫부분은 루트 5겠죠. 그쵸? 요거 해당되는 실제 길이가 2루트 5. 그럼 얘는 그것의 절반이니까 루트 5. 결국 이 정삼각형은 높이가 3루트 5짜리 정삼각형이고요. 우리가 삼각형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게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자, 이게 정삼각형이면 여기 대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특수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을 반 자르면 각도가 30도, 60도, 90도가 나오는 특수삼각형이라서 이 특수삼각형은 가장 짧은 변부터 1대 중간변 루트 3, 제일 긴 변 2의 비율을 늘 만족하죠. 근데 지금 높이에 지금 루트 3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제 길이가, 여기의 실제 길이가 3루트 5라고 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기 1에 해당되는 녀석의 실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가 3루트 5니까 1에 해당되는 길이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루트 15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x 대 3루트 5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3루트 5가 루트 3x가 돼가지고 루트 3으로 나누면 x는 루트 15. 네, 이런 식으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이거의 2배. 그죠? 1대2 비율이니까. 그래서 2루트 15.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루트 15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루트 15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3, 5, 15 루트 3이 되나요? 15 루트 3. 네,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인데 사실 정삼각형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외워놓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 책에도 보면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요걸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네, 269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이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최소값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 개념원리 253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 점 P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25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그럼 P라는 점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특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X좌표 3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2컴마가 되겠고, Y좌표 셋이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A가 되겠죠. 요것이 P점이다. 요렇게 놓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AP의 제곱부터 구해보면 AP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9분의 A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을 구해보면 BP의 제곱은 2제곱 더하기 역시 9분의 A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여기서 요거 빼면은 이제 3분의 2a니까요. 9분의 4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9분의 6a제곱이니까 3분의 2a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4에다가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갖는가? 아니죠. 최소값을 갖는가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미 최소인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P점을 최소값을 갖게 하는 그 점으로, 그죠? 무게중심으로 정해놓고 시작한 거니까 이 값 자체가 문제에서 말한 그 최소값 3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3분의 2a제곱이 24가 되겠고요. 양변에 2분의 3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제곱이 36이 돼서 a는 풀마 6인데요. 문제에서 a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요.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겠죠.